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발달 시기별 개입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영역별 개입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 대한 발달 시기별 개입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은 초등학교 입학 후인 학령기가 되어서야 문제의 구체적 특징이 더 잘 드러나 선별과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언어 능력 부진, 지시 듣고 따르기의 어려움,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 부진 등의 특성을 보이지만 일반적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을 진단하거나 개입하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개입은 쉽지 않은데요. 아동의 인지 발달의 부족이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거나 일상생활에 적응을 돕는데도 일반 또래들보다 더 더디지만 지적장애 아동들과 달리 적절한 개입을 하면 꾸준히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양육자가 경계선이라고 포기하거나 체념하는가 싶다가도 그래도 친구들과 놀 때 보면 또래와 비슷한 것 같아요 라며 난감해하거나 혹시 학습을 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어른들을 놀리는 것은 아닌지 괘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학습을 성취하는데 너무 어려워하고 따라가기를 포기하며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떨어뜨리며 휴대폰만 하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렵고 또 아동들도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인지 수준이 아예 낮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니 아동에게 개입을 하는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어린대로 아직 늦돼서 그러니 기다려볼까 싶다가도 한글을 깨우치는데 너무 더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앞선다는 양육자도 많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도 양육자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지만 뭔가 시작하고 성취해내는데 이미 포기부터 앞서는 아이들이 늘어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애로 진단받아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ADHD와 같이 약물 치료를 하면 호전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특수반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뚜렷한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들만을 위한 개입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학교 적응 면에서 지나치게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이른 유아기에 선별해서 학교 적응에 필요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선행학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 학습과 수세기 정도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거나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학습 방법을 익혀 학업에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대인관계 면에서 소외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시기도 초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특성들을 보이지만 이때는 학습보다는 사회 적응적 행동을 키우는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은 전생에 걸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특성입니다. 발달 시기별로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차시에서는 크게 발달 시기별로 유아기, 초등학생 시기, 중고등학생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특성과 양육 시의 중점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미취학 시기, 초등학교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 자립 시기의 특성과 양육 중점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시기별로 드러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학습하고 나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발달 시기별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양육 중점 사항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발달 시기별로 드러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미취학 시기. 미취학 시기에는 학교 입학 전이므로 학업 성취보다는 상호작용 능력의 부족이나 어휘량 부족 등 언어 능력 부진과 소근육 발달이나 미세한 운동 능력 부진, 가상놀이에서 상징화의 부족, 놀이 지속 시간이 짧고 한 놀잇감에 대한 탐색 시간이 매우 짧으며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미취학 시기에는 두드러진 경계선 지적 기능의 특성을 보이기보다 막연하게 느리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므로 조기 선별이나 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취학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을 기준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을 의심 또는 확인하고 아동의 해당 특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초등학교 적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적응 훈련은 아동이 한글 습득과 연산이 가능한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지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을 따라가고 인지적 무능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여러 상황으로 한글 습득이나 연산이 불가능하다면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어 잘 듣고 책을 즐기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산을 어려워한다면 1에서 50까지의 수색이라도 가능하게 도와야 합니다. 단, 학습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아동의 학습 태도나 인지 능력에 비해 난이도가 너무 높고 학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아동이 학습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미취학 시기의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6세라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 한글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워합니다. 학습지 첫 단계부터 진행했고 한글과 수는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소리내어 책을 읽히거나 신문에서 특정한 글자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미취학 시기에는 언어 발달을 통한 사고력 확장이 필요합니다.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놀이 시간을 늘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언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는 아이의 말에 집중해 주시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주제로도 아동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해 주시고 주변 어른과 1:1 상황에서 놀이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편안해야 사고력과 언어가 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른이나 멘토 선생님이 있다면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문장이 짧은 그림책을 한글을 아는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하거나 만약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한글을 조금 읽을 줄 안다면 다른 아동들이나 양육자를 대상으로 소리내어 읽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한글 공부는 하루에 15분으로 단축해서 꾸준히 하며 반복 학습이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이 쉽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을 새롭게 바꾸어가며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15분은 그림책을 읽고 다음날 15분은 쓰기를 하고 그 다음날 15분은 단어 찾기 게임을 하는 등 과제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것이 동기부여나 집중하여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팁!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는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그림책이 효과적입니다. 너무 긴 글은 책 읽기에 대한 부담이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한글 공부를 하기에는 학습지보다 교육방송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분들께서 하고 있는 신문에서 특정한 글자를 찾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팁!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 게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CD로 구입하여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한글을 떼지 못하는 아이는 경계선 지적 기능인지 지적 장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경우 한글과 간단한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취학 시기에 연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필 잡기 전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선 긋기 연습부터 시작해주세요. 크레파스는 대근육 활용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점차 소근육을 이용하는 연필 잡기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큰 종이에서 큰 글씨를 쓰는 법을 배우고 나면 큰 종이에 작게 써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점차 종이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틀리게 말했을 때 끊임없이 교정해주기보다 모른 척 넘어가주기도 해야 합니다. 틀린 부분을 계속 교정해준다면 아이들은 어느새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틀린 부분을 교정해주고 싶다면 양육자가 바르게 말해주어 듣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고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몰라 상대방을 때리거나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시작 행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계의 시작점을 몰라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관계를 시작할 때, 놀이를 함께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하여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놀이 발달이 느린 편으로 또래들과 어울리기보다 동생이나 형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편안해할 수 있는데 또래들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혼자서 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우선 아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몇 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기 어렵거나 집단 활동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무조건 야단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쉽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이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울어버리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물으시고 아이의 상황이나 이유를 헤아려서 알려주세요.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울거나 울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표현력이 서투르기 때문인 것이므로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거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울 때는 우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팁! 언어가 발달하면 자기 표현이 가능하므로 우는 모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이 커져야 알고 있는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니 미취학 아동에게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놀이 개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게 흔히 보이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부분은 무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잘 지켰을 때에는 반드시 충분히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은 규칙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발달 단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 각자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인 아동이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때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팁! 규칙을 알려줄 때 아주 간단한 규칙 한 가지를 제시하고 지지를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규칙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씩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계선 지적 기능인 아이들은 놀이 발달도 느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산만합니다. 돌발 상황도 잦고요. 한 가지 놀이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에게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놀이를 길게 하려면 한 가지 놀이라도 가지수를 늘려 놀이 시간을 길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 놀이가 질릴 때쯤 블록을 길게 배치해두고 장난감 자동차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드게임을 할 경우 처음에는 두 사람, 다음 게임에는 한 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이 진행하게 되면 점차 놀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독 산만한 때가 언제인지 산만함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습할 때 이해가 안 되어 산만한 것인지 일상생활에서 산만함 정도가 본인에게 불편함이 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지만 ADHD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 아동의 경우 정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어느 정도의 산만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 시기. 초등학교 시기의 가장 큰 과제는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적응입니다. 아동은 낯선 상황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길고 등교 기피나 등교 거부를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은 유아기 때보다 또래와 언어 능력의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소근육과 협응 능력 발달 부진, 주의력 결핍으로 학습 부진을 초래하고 정서적으로 정서 인식과 조절의 어려움, 공감 능력 부족 등으로 또래 관계 맺기 및 유지 어려움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동이라면 지능검사 등의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거쳐 경계선 지적기능 이하의 지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기능은 지적장애에 비해 치료 예후가 양호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증상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무엇보다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의 바탕이 되는 인지기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래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 읽기와 쓰기, 연산과 같은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통해 아동의 학습 상황이나 또래 관계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듣고 꾸준히 감독해야 하며 아동에게 초래된 어려움을 확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아동에게 암기 책략, 과목별 학습법, 시험 보는 요령 알기 등을 포함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단, 이 시기에 학습을 위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거나 아동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량과 난이도를 유지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학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과목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경계선 지적 기능과 사춘기적 증상들이 합쳐져 반항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아동의 또래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친구들이 해당 아동을 꺼려하거나 소외시키는 이유를 파악해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거나 친구 맺기와 유지의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언어 능력 부진으로 또래나 성인과의 대화가 어렵고 갈등 상황에서 언어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서툽니다. 따라서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갈등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익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초등학교 시기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상호작용, 부적응 행동, 공격성, 학습에 관한 양육자의 질문과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어렵습니다. 언어 치료보다는 꾸준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 한두 번으로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음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유창성 향상에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해보는 일은 자기 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아이 스스로 말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에 맞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과제도 제때 하지 못하고 준비물을 챙겨줘도 간수하지 못합니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니 학습 의욕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학교에 가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적응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생활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해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규칙 중 어떤 부분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또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훈육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짧게, 구체적으로 문장을 말해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팁!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수업 시간에 산만할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예습은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며 예를 들어 목차를 읽어가는 것으로도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습 부진이라면 앞으로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준비물을 잘 간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적절한 질문을 하여 준비물을 가방에서 꺼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방 맨 위에 준비물을 올려놓아 가방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은 책상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봤던 책, 필통, 가위 등 불필요한 물건들을 잘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꺼내놓고 정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면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1개, 2개씩 올려놓고 양육자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개수를 늘려주세요.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이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지적인 무능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목표 설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아쓰기 10개 중 3개 맞는 것을 목표로 삼아 3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동이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지, 만화책, 요리책이라도 아동이 좋아하는 주제라면 그 무엇이든 활자로 된 읽을거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폭력성을 보이거나 의사 표현이 되지 않는 등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건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몰라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종류를 알아보거나 왜 그런 감정이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이 폭력적이라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의미부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면 아주 가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나 타인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평상시 안정적인 상황에서 분노 조절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봐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폭력성을 보이거나 집을 나가거나 하는 등 부적합한 행동을 보일 때 아동이 얻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얻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이유를 들어보거나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화나는 감정을 풀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부족해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감정을 구별해내고 표현해낼 수 있도록 추측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현실과 상상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아동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네가 바라는 일이니?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이니? 몇 차례에 걸쳐 이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본인이 바라는 일인지 실제 일인지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동이 바라는 일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약자를 괴롭힙니다. 거짓말, 욕 등은 다른 아이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좀 더 불편함이 있을 때 더 많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들켰을 때 아동이 반성, 약속을 하고 눈물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런 행동을 믿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행동이 수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그 약속을 아동에게 유리하게끔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약속은 아동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양육자 중심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음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건 상대가 만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에 가치를 넣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약한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어? 너는 그 친구가 네 말을 잘 듣게 하려고 때리는 너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폭력, 심지어 도벽이 심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시작하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거짓말과 도벽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도벽은 훔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결핍에서 시작되었는지, 충동성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성을 참지 못한다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참기 어려웠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 라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동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양육자가 알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는 과정에서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인데 네가 착각했구나 라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거짓말쟁이라는 낙인감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과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의 훈육 방법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더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거짓말 스케일이나 사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학년의 경우 숙제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고학년의 경우 도벽과 관련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학습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욕도 없어지고 동기가 결여됩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두 과목이라도 또래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력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듣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4학년인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저학년의 연산을 모른다고 할 경우
저학년 과목을 배우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학년 과목을 기본으로 공부하면서 저학년 때 배운 연산이 필요할 경우 따로 배워야 합니다. 아동이 의욕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자존감이 낮은 것은 자라오면서 성공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동생을 잘 돌본다든지 청소를 잘한다든지 등 아동 스스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쉬운 역할을 주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희망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칭찬을 찾아서 해주세요. 학교에서 또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느 정도 사회성이 발달한 것으로 보이나 학업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아동이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싫어서 일부러 하지 않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동에게 친한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단체 활동 참여를 어려워한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술이 필요한지, 운동하는 기술이 필요한지, 눈치껏 행동하는 기술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집착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듣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싫어서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고학년 아동들의 특징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제에 우선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유능감이나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며 집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친구들에게 욕을 한다면 욕을 하고 투덜거리 얻는 게 있었는지,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한 때에도 때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3. 중고등학교 시기.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부진과 부적응 행동이 누적돼서 여전히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교 기피나 등교 거부의 모습을 보이다가 학업 중단, 자퇴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집착하고 함께 어울려 품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전히 언어 능력이 부족해 추상적인 개념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제한적인 편으로 소수의 또래 관계에 집착하거나 외톨이가 되는 등의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거듭된 학습 실패의 경험으로 학습 동기가 매우 저하되고 스스로 아동이 인지적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와 같이 체념하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해력, 집중력과 암기력 등의 훈련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과목별 학습법, 시험 보는 요령 등의 학습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합니다. 단, 이 시기에는 빈번한 좌절과 실패 경험으로 인한 무기력감이나 낮은 학습 동기, 낮은 자존감이 만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에게 사소한 성취를 이루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이 시기에도 학습량과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이 어려우며 우울감에 빠지거나 공격성이 눈에 띄게 증가해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충동적이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로 인해 행동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 문제에 대한 개입보다는 부정적 정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관계면을 살펴보면 갈등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어 행동이나 말을 찾아서 연습시켜야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필요한 대화 나누기, 도움 주고 도움 받기, 경청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거절하기, 동성 또는 이성 관계 맺기 및 유지 기술,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처의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인해 계획 세우기와 감독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의 학습 과정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진로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가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학습에 대한 열의가 큽니다. 학습 지원을 해도 괜찮은가요? 학습에 대한 열의가 크다면 학습 동기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해서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주요 과목 성적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아동에게 적절한 목표 수준으로 조절하면 성공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례로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여중생이 한자 급수 시험을 목표로 공부해서 원하는 급수를 따낸 적이 있습니다. 성공이 너무 어려운 목표보다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목표들을 자주 세우고 성취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학습은 인지 능력이나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령기 아동이 학습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다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혹여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동이 열심히 했던 과정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에 대해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지가 부족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거나 훔치는 것은 나쁜 일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동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는 아이라면 정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하게 혼이 났거나 화가 났을 때 분노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기에는 돈 계산하는 법,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주제에 대해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성인 멘토링을 통해 일상적인 내용을 자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 자립 시기, 성인 초기. 대학생의 경우 수업을 빠지는 일도 많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 교수와 수시로 연락하여 출석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학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학교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생활에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말해볼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과정을 마쳤을 때 아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어 동기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신분열로 많이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인지적인 무능감이 정신분열로 발전하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풀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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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